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숙소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숙소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숙소. 휴가철에는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요. 시설. 이 콘도에는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여관.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호텔보다 저렴한 여관을 예약했어요. 1인실. 저는 혼자 여행할 때 게스트하우스의 1인실을 예약해요. 전통적. 한복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청결하다. 그 숙소는 청결한 욕실, 아름다운 창밖 풍경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체크아웃. 오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다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체크인. 숙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하고 객실 열쇠를 받았다. 최고급. 신혼여행을 위해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콘도. 이번 휴가는 콘도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낼 거예요. 펜션. 우리 가족은 지난 여름에 숲속에 있는 펜션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한옥. 전주에는 한옥이 많아서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현대적. 이 호텔은 객실을 현대적으로 꾸며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번에는 숙박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머물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 머물 거예요. 묵다. 밤이 너무 늦어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숙박비. 7월하고 8월은 여름 휴가철이라서 숙박비가 비싸다. 숙박하다. 이번 여행은 편안하게 호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장기간. 장기간 출장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혜택. 여행 비수기에는 호텔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문법은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는 중이다 입니다. 문법 는 중이다는 앞말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 문장은 한국어를 공부하다라는 행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중이다를 이용해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중이다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중이다는 동사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중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는 중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중이다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샤워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 문장은 전화가 온 순간에 샤워하다라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중이다를 이용해 어떤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중이다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샤워하다의 어간 샤워하와 는 중에를 결합해 샤워하는 중에가 됩니다. 수아가 수영장에서 노는 중이에요. 이 문장은 수영장에서 놀다라는 행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중이다를 이용해 어떤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놀다의 어간 끝 음절인 놀에는 받침 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을 받침으로 끝날 경우 니을은 단락합니다. 그래서 니을이 단락한 어간 노와 는 중이에요를 결합해 노는 중이에요가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는다고입니다. 문법 는다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나 앞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비나 씨는 남자친구하고 먹는다고 했어요. 이 문장은 사비나 씨가 남자친구하고 밥을 먹다 라고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다고를 이용해 먹다를 먹는다고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다고는 동사인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는다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은다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단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다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다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이다는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다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는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이 문장은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라는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다고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지내다의 어간 끝 음절인 내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간 지내와 니은다고를 결합해 지낸다고
가 됩니다. 친구들이 이 영화가 재미있다고 했어. 이 문장은 이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다고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다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재미있다의 어간 재미있과 다고를 결합해 재미있다고 가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질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야고입니다. 문법 야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질문이나 자신이 한 질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점심은 뭐 먹느냐고 물었어요. 이 문장은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 라고 질문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야고를 이용해 먹다를 먹느냐고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야고는 동사인 경우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느냐고 또는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느냐고 또는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으냐고 또는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니을일 경우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이다는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야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늘 도서관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장은 오늘 도서관에 가요? 라고 질문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야고를 이용해 질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동사인 경우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느냐고 또는 어간 더하기 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가다의 어간 가와 야고를 결합해 가냐고가 됩니다.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장은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이 괜찮아요? 라고 질문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야고를 이용해 질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 괜찮다의 어간 끝 음절인 찬에는 받침 니은 히읗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괜찮다의 어간 괜찮과 야고를 결합해 괜찮냐고가 됩니다. 네 번째 문법은 명령이나 부탁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으라고입니다.
문법 의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명령이나 부탁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텔레비전에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자주 씻으세요 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의라고를 이용해 씻다를 씻으라고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의라고는 동사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의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니을일 경우 어간 더하기 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의라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문장은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기다리다라는 명령이나 부탁을 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의라고를 이용해 들은 명령이나 부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 기다리다의 어간 끝 음절인 니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간 기다리와 라고를 결합해 기다리라고 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은 권유나 제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고입니다. 문법 자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권유나 제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이 문장은 주말에 함께 영화를 봐요 라고 권유하거나 제안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자고를 이용해 보다를 보자고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자고는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자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영이가 내일 같이 놀자고 해서 명동에 갈 거야. 이 문장은 가영이가 내일 같이 놀다라고 권유하거나 제안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자고를 이용해 들은 권유나 제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자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놀다의 어간 놀과 자고를 결합해 놀자고가 됩니다. 여섯 번째 문법은 이야기의 화제임을 나타내는 일환입니다. 문법 일환은 어떤 대상이나 정의를 이야기의 중심 화제로 삼아 강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친구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예요. 이 문장은 좋은 친구를 이야기의 중심 화제로 삼아 강조하여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일환을 이용해 좋은 친구를 좋은 친구란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일환은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일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란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이란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문장은 좋은 부모를 이야기의 중심 화제로 삼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란을 이용해 어떤 대상이나 정의를 이야기의 화제로 삼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사 부모의 끝 음절인 모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부모와 란을 결합해 부모란이 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이 문장은 행복을 이야기의 중심 화제로 삼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란을 이용해 어떤 대상이나 정의를 이야기의 화제로 삼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행복의 끝 음절인 복에는 받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행복과 이란을 결합해 행복이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문법은 직접적으로 전달함을 나타내는 라고입니다. 문법 라고는 원래 말하거나 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 인용하여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문장은 밥 먹기 전에 하는 말인 잘 먹겠습니다를 원래 말한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고를 이용해 잘 먹겠습니다를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이라고는 앞에 오는 말의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앞말 더하기 이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앞말 더하기 라고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이라고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빠는 공부할 때마다 방문에 공부하는 중 이라고 써서 붙여둔다. 이 문장은 방문에 공부하는 중이라고 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고를 이용해 어떤 말이나 글을 원래 상태 그대로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는 말 공부하는 중의 끝 음절인 중에는 받침 이응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말 공부하는 중과 이라고를 결합해 공부하는 중이라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한입니다. 앞으로 대한아 라고 불러주세요. 이 문장은 다른 사람들이 부를 말인 대한아를 원래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고를 이용해 어떤 말이나 글을 원래 상태 그대로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는 말 대한아의 끝 음절인 아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말 대한아와 라고를 결합해 대안아라고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민국 씨와 사비나 씨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사비나 씨, 뭐 하고 있어요?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이번 여행은 호텔 대신 여관이나 민박집에 묵으면 어때요? 호텔보다 저렴하잖아요. 여관은 예전에 묵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민박집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이에요? 민박집이란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아, 저번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어느 집 앞에 민박집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민박집을 자주 이용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사비나 씨도 민박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민국 씨, 고마워요. 인터넷에서 청결한 민박집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